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 정신 문명의 요람인 이곳 인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인도 글로벌 피스 재단 회장 마칸데일 라이 박사님과 본 컨퍼런스 공동 주최 기관 인도국제협력위원회 마나블 라치나 대학 그리고 유브사타 유스 포 피스가 중요한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또한 본 행사에 함께해 주신 인도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한국, 몽고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지도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광활한 지역이 장차 인류의 미래와 영내 평화 번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여러분의 참여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워크 정치가 부상하면서 전통적인 유대 기독교 가치와 서구의 고전적인 자유주의 견해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본질로부터 개인 정체성과 젠더 관계, 사회와 인간 존재의 의미 등을 두고 벌어지는 상충된 생각들이 치열한 불협 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정치 사회의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뿌리를 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자유주의 이상은 마치 종교적 광기와도 같은 집단 동조로 인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비록 냉전 종식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허상이 낱낱이 드러나긴 했지만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의 세속적 세계관이 서구 사회의 자리를 잡으면서 서구의 가치와 규범, 전통과 제도들이 잇따라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현실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더욱 양극화되면서 사회가 존립할 수 있는 공동 기반을 침식함으로써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워크 교리는 서구 민주주의 존재 기반인 전통 가치들을 침식하고 서구 내부를 혼란으로 몰아넣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상을 인도, 동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문화의 전파에 그들의 전통 가치관을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왜곡합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웃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강압적인 국가 권력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차례 세계 대전과 냉전을 초래한 지난 세기의 전체주의를 연상시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구소련의 영토와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푸틴의 야망을 안이하게 여겼던 서구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쟁이 2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려는 우크라이나와 현 상태를 고수하려는 러시아의 입장 차이로 전쟁이 끝날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대만 주권을 무력으로라도 침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만 침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공개적인 대만 방문과 최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회담으로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굳은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미연에 불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만과 인근 섬들을 군사 기지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로인 남중국해를 통제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이웃 국가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고 아베 신조 일본 수상 주도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사이에 체결된 쿼드 조약은 증대하는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아시아판 나토로 간주됩니다. 2022년 출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GDP의 40%에 달하는 14개 영내 국가들의 조직체로서 이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세력 팽창을 노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최근 러시아와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자유세계와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사이 경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역사의 조류는 대서양권에서 인도태평양권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근본 자유와 인권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라면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국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중국의 위협은 자유 이상을 거부하는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정권의 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비록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채택했지만 결코 공산당 일당 독재와 모택동 혁명주의를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자유세계 기초를 형성하는 자유 이념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워크 좌파가 퍼뜨리는 혼란은 심각히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 서구 사회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서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원천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구의 많은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서구 사회를 탄생시킨 유대 기독교 원리를 토대로 매우 어렵게 이룩한 종교적, 철학적 성취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776년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때 작성된 독립선언문에는 미국 독립의 핵심 가치를 담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으로 여긴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권리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이 포함된다. 이 불멸의 문장이 담긴 근본 전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어떤 인간적 권위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에서 오며, 이는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면한 글로벌 상황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이 보편적인 영적 원칙을 분명히 하고 드높여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 평화와 화합을 가져올 것인지, 또 어떤 사상이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며 사회의 결속을 와해할 것인지, 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경우처럼 모든 민주주의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폭도 통치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원칙들은 급변하는 시대 풍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여 인류를 하나님의 이상으로 안내할 것이며, 그러한 원칙들은 하나님 본연의 창조적 사랑을 중심 삼은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원칙들이 있다는 증거를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본연의 가치와
인간관계, 특히 가정의 올바른 질서, 그리고 살아가야 할 덕목을 유서 깊은 신앙 전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실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윤리적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신앙과 지혜의 전통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류가 숱한 분열의 벽을 넘어 하나 될 수 있는 비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류를 향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 선, 사랑을 인류 보편의 원칙과 가치로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영적 이상을 반영한 갈등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인류를 위한 영원한 평화와 화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세계관에 갇혀 살면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제 조국 한국과 인도는 금세기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2000년이 넘는 역사적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 박사님께서 이미 이 내용을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1세기경 인도의 수리라트나 공주가 한국으로 건너가 수로 왕과 결혼한 인연입니다. 한국에서는 허황옥 왕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국에는 왕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 동맹은 양국의 고대 문명을 엮어줌으로써 지금까지 특별한 관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파리 평화회담이 열리고 있던 지난 1919년 한국에서는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보편적인 영적 진리에 기초한 대규모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인도 독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반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2개월 동안 평화적으로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3.1 운동은 유사 이래로 일어난 비폭력 저항 운동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간디가 인도 비폭력 운동의 지배 철학이 된 진리의 힘 또는 사티야그라하를 공식화한 것은 1920년이었습니다. 1929년 인도 독립운동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라빈드라나타 타고르는 일본에서 한국 학생들과 만난 후 한국인들의 끝없는 독립 열망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동방의 등불이란 유명한 사조시에서 한국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20세기 초 한국과 인도의 독립운동 동력은 두 나라 공이 고대 영적 전통이었습니다. 한국은 인류를 이롭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었고, 인도는 세계는 한 가족이다라는 바수다이바 쿠툼바캄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두 나라 독립운동이 단순히 식민 제국주의를 향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양국 국민은 외국 지배로부터 벗어나길 당연히 원했지만 독립 후에도 이웃 국가들은 물론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들과도 평화와 화합 속에 공존하자는 더 큰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독립운동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미국의 민권운동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킹 박사는 비폭력 정신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의 양심을 자극하였습니다. 킹 목사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평등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흑인 차별에 도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분의 역사적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불의를 향한 단순한 질타가 아니라 미국의 건국 이념을 새롭게 되새기자는 호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폭력을 통해 인종차별 정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보편 진리에 기초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탄압했던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1990년대 초 출소한 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더 클락과 함께 인종분리 정책 폐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1994년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대통령이 되어 인종 간 화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인으로부터 위대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20세기 자유, 평등, 인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한 한국과 인도 두 나라를 나는 공동 운명체라고 믿습니다. 전쟁과 패권 싸움으로 세계가 혼돈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유한 정신 유산과 비폭력 저항 운동 덕분에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남아시아, 동태평양 연안, 나아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양국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5,000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이웃 국가를 침략한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5,000년간 900번 이상의 공격과 침략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웃 국가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홍익인간이라는 영적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건국의 섭리적 명령으로 인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내면화해왔습니다. 그것이 영적 원칙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 고유의 영적 유산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20세기의 비극적 유산을 제거해야 합니다. 식민주의와 지정학적 냉전의 마지막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식민 지배를 당했던 모든 민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구소련 영향권에 있던 국가들조차 주권과 통일을 쟁취했는데 정작 보편적인 진리의 근거에 대규모 비폭력 저항운동의 패러다임을 시작한 바로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분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00년 전부터 품어온 3.1운동의 염원을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세기 비극적 흔적을 제거하는 한반도 통일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선례를 제시하는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새로운 통일 비전을 주창했습니다. 이전의 노력들과 달리 이 비전은 수천 년 전 한민족의 철학적 이상인 홍익인간을 기반으로 오늘의 도전에 대응합니다. 이 비전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의 높은 도덕적 이상을 갖게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한민족에게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모범국가 건설이라는 섭리사적 목표의식도 갖게 하였습니다. 이 비전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 공동의 정체성과 운명인식을 촉구합니다. 저는 통일을 위한 3.1운동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전개하고자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대표하는 연대 조직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창설했으며 여기에는 시민사회 활동가들, 단체, 비정부 기구 및 협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풀뿌리 운동인 이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만도 현재까지 1000여 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남한에서 여러 평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 절정은 일본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2025년 대규모 통일염원 행사로 실현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만 한국인들과 해외 동포들, 전 세계 지지자들이 한국의 평화 통일을 한 목소리로 요청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열된 반도를 가로막는 이념적, 물리적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민족은 물론 인도 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 자명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이신 영적, 사상적 지도자 여러분들이 때를 인식하고 코리안 드림을 지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G20 회의를 주최하면서 제시한 주제가 인도의 풍부한 영적 유산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데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G20의 시민사회 대응체인 C20 포럼을 동시 주최하면서 봉사의 근본 가치와 한가족 정신을 증진함으로써 영적 원칙을 실천한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은 정치, 경제,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제는 근본적인 세계관 충돌에서 비롯되며 이 충돌은 유서 깊은 정신적 전통과 그 전통이 내포하는 보편적인 진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통들에 나타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먼저 인식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류는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가족입니다. 즉, 인류가 하나의 가족인 것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가치와 근본 권리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니까요. 본인은 이러한 진리를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간결하지만 심오한 비전 표어를 오랫동안 주창해 왔습니다. 오늘 모이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청년 지도자, 정신 지도자, 학자,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교육, 가치 중심의 평화 구축 및 환경 관련 분야에서 비전의 구현 방안을 두고 중요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본인은 오늘 여러분이 뉴델리 선언을 통해 GPRC 인도태평양의 고결한 주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피스 재단과 협력 기관들이 함께 인도태평양 지도자 포럼을 창설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문화권이 공유하는 전통과 가치관에 따라 하나의 세계 가족을 꾸리는 이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본인은 마르칸데일라이 박사님에게 이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여러 나라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의 인도 태평양 지도자 포럼은 제가 설립한 라틴 아메리카 대통령 미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대통령 미션은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전직 대통령들이 협력하여 평화와 국가 간 협력, 그리고 국민의 정신적 및 물질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영역에서 평화의 구축자가 되어 지구촌 평화를 위한 위대한 운동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리더가 되어 열정, 에너지, 재능을 힘껏 발휘하여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류 최고의 선을 실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우리 모두의 최대 소망을 차근차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